안녕하세요. 관악구 1인 가구 제대로 챙긴다. 지역 밀착형 1인 가구 건강복지 지원 사업 추진. 맞죠? 예. 네, 2021년 12월 말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관악구가 전체 가구 60%가량을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 소중한의 이영호 신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관악 공동행동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곽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참 소중한 점점점 예. 맞죠? 네, 네. 대학동 프로젝트 전반적인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이 대학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로 고시원 같은 저렴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1인 중장년 가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묶어서 현재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9년도 7월 달에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탈북보호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기존의 복지체계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사각지대 주민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동네 관악구청까지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실제 그 임대아파트 단지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단체가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 빈곤 관련된 활동을 하던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활동에 문제는 없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빈곤에 천착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4번 정도의 간담회를 거쳤고요. 그 간담회 결과 관악구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빈곤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그 동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말이었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2020년도에 관악공동행동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조직 안에 반빈곤 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가 돼요.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동의 빈곤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요. 마침 그 시기에 또 그 전에 고시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화재나 이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대학동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중장년 가구에 집중을 하게 된 거고, 국가에서도 이런 고시원과 같은 이제 비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런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지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관악공동행동에서는 반빈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주거복지 분야에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거복지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쪽 대학동은 그 전부터 2020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학동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20년 4월경인데, 그 전부터 길벗사람 공동체 해피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시락을 나누어드리고 그분들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활동이 있었고요. 그 같이 했던 친구들 교회라는 종교단체도 있었고, 옆에 계신 이영호 신부님도 오랫동안 그 길벗사람 공동체 해피인의 급식활동 지원으로
지원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영우 신부님의 별명이 전을 붙이는 신부님이라고 해서 전 신부님이었거든요. 네, 그런 배경으로 지역 단체, 종교 단체, 뭐 노동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2020년부터 2020년 4월이죠. 본격적으로 여기 이 친구들교회 건너편에 있는 해피 친구들이라는 공간을 얻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대학동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학동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주거 문제 또그 지난번 뭐 있었죠? 이게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건강 문제,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또 그 노동 문제, 일자리 문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학동 프로젝트 민간 협치 사업을 하면서는 올해부터는 생활권, 또 사회권, 또 노동권, 주거권, 또 건강권 이렇게 5개의 분야를 가지고 이 지금 독거 중장년들이 이제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권리다. 그렇게 누려야 될 충분한 권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약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권리를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또 왜 대학동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대학동 프로젝트 그리고 또 대학동에서 민간 협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학동에는 그 독거 중장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 고시촌에 그 조그만 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시가 폐지되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사회 취약계층이 나갈 수 있는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수급권자라든지 또 그 출소자들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사회적 관계망들이 좀 해체되고 혼자 돼서 제일 싼 주거 비용, 그러니까 또 이런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싼 곳을 찾아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 중장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대학동이 예전에는 자살률과 고독사율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반빈군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대학동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이 빈곤 문제, 관악구의 빈민 문제, 또 우리 사회 빈민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함께 해보자. 그 취지로 이제 대학동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고요. 또 그런 가정들이 이제 2020년부터 쭉 시작되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독거 중장년들의 빈곤이랄까 사회적 문제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2022년에 이제 민간 협치 사업으로 이 대학동에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권에서는 주로 이분들이 음식을 해결하는 게 생활하는 데 있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생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조그만 고시원에서는 그 취사도구라든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7-8명이 그 전자레인지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또 밥을 해먹는 데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피인에서 월수금 이제 도시락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협치 과제에서는 토요일 날 하루를 더 늘려서 이분들이 좀 그래도 그 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잘 먹어야지 또 이제 건강하니까 그래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건강에 그 어려운 분들이 나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당뇨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또 여러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질 좋은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토요일 날에 그 도시락 나눔은 단순히 그냥 도시락 한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독려도 하고 이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또 상권들도 같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상할권을 추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권은 사회관계망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40,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없고 또 여러 가지 실패했고 좌절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꾸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무척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해피엔에서 식사할 때 서로 뭐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여기서 대학교 프로젝트를 쭉 하고 또 이제 1년 반, 2년 쭉 해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공간도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하면서 그래도 서로 인사도 좀 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학 동기로 다니는 덕후 청년들을 보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관계망들을 더 함께 좀 여기서 만들어가자. 그리고 자꾸만 집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또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세울 게 없더라도 그래도 지금의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소중한 삶들을 이웃들과 함께라도 이곳에서 좀 즐겁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뭐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망들을 회복시켜가는 거 그런 것들이 중심이 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이 주민들 중에 조금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좀 우리가 좀 잘 발굴을 한다든지 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마을 공동체랄까 이 관계 맺기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10대 10대를 함께 모여서 자그마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또 자기들이 음식 만드는 거 가지고 그들의 생일자들을 축하해 준다든지 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관계망들을 좀 다양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뭐 음식도 하다 음식을 하다 보면 얘기도 하게 되고 음식 한 거 같이 나눠 먹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재미도 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것들을 음식을 한 거를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가서 또 안 나오는 분들에게도 좀 전달해주고 그래서 좀 이 동네가 좀 더 따뜻하고 지나가면서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도 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로 좀 발전해 갔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작은 것들을 스스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재미난 동네 뭔가 좀 살아있다랄까요? 뭔가 축제도 좀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동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학교 원래 좀 조용해요. 이 고시원이 중심이 돼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네가 너무 조용한데 조금 시끄러운 동네가 되면 돼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2022년도 대학동 프로젝트는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협치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악구의 1인 가구가 처한 어려움을 민관과 구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 또는 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관심을 갖고 일정 정도의 재원을 투여해주는 구청의 관심에 구청의 노력에 좀 저희들도 민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활동을 이제 행정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복지정책과도 그 1인 가구와 관련된 부서가 지금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가 좀 먼저 나서서 이 활동을 좀 같이 하고 같이 책임지기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의 그런 결단에 지지를 표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바라는 거는 있죠. 더 많죠. 올 하반기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이제 관악구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한 명이 1인 가구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부서원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좀 더 많은 역량을 투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자칫
그 1인 가구 문제가 청년 1인 가구 또는 노인 1인 가구 이렇게 좀 드러나는 1인 가구에 집중이 돼서 혹여라도 이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좀 덮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동에서 만나는 주된 주민들은 중장년 1인 가구인데 이분들도 오히려 그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들보다 더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을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현장에 저희들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의향도 있고 현재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조금 더 지속성 있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동 프로젝트에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활동들도 있죠. 예, 저희가 2022년 접어들면서 그 활동을 5가지 권리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부님께서 생활권과 사회권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나머지 뭐 주거권 그리고 노동권, 건강권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1인 가구들한테는 다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 굳이 뭐 5가지 분야만 있겠습니까?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일정 정도 자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주거권은 뭐 고시원 자체가 주거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주택 구조여서 또 사구 위험도 있고 취사시설도 없고 해서 이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거 상담을 하고 전세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 대학동 지역에 이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는데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여전히 비주택, 위험주택으로 남아있는 고시원을 좀 개조를 해서 1인 중장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가장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수급자들도 많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에서 또는 일상 활동을 하시면서 그 노동시장에서 공급된 어떤 그런 괜찮은 일자리 여기에 가서 취업을 하시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거는 뭐 공공근로의 형태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대학동에 필요한 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만들고 발굴하고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강권은 우리 이영호 신부님께서 굉장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영호 신부님이 몸담고 있는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좀 한번 이영호 신부님께서 해주시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건강이 매우 안 좋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정다운 의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에 그런 그런 의료 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병원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사실 한계는 많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어려운 분들은 뭐 동행 서비스라든지 또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치료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예방 중심 뭐 그 형태로 좀 그 여러 가지 건강 교실이라든지 몸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이제 해서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글쎄요, 이제 정말 이게 답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들어주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정말 혼자 가기 힘들 때는 동행해주고 또 좀 연결해주는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해피인의 박보아 대표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또 치아가 사실 그 부실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가 먼저 무너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계 목사님 친구분이 치과를 하시는데 거기하고 연계하고 또 제가 아는 후배하고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치과에 이제 그 진료를 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한 지금 치료받고 그런 분들이 총 한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의료적인 것들이 좀 되면 참 좋은데 근데 그 치과가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데 다 먼 데 있어요. 이 관악구에 정말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치과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면 또 그래서 의료사업이 중심이 돼서 의료사업이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같이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치료를 좀 받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연계망이 좀 덜 드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 뭐 추진 일정이나 계획 그리고 뭐 바라는 점 아까 치과 이런 것 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나요? 향후 일정이요? 향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대학동 프로젝트는 뭐 본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그 외부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활동을 해본 거고요. 올해 이제 다행스럽게 관악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협치 사업의 형태로 또 그 전에 해보지 못했던 조금 더 폭넓은 활동을 하는 거고요. 2022년에 하반기까지 12월까지 협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인 중장년 가구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그런 활동들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외부의 자원들은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행동이라는 어떤 풀뿌리 단체들 역시 외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런 외부의 자원을 근처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 발굴된 자원들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필요한 분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동네 주민분들이 당사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리를 놔드리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 기대를 향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민간 협치 사업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는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늦게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데 올해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나긴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잠깐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분 여기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특히 독거 중장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이분들이 조그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서로 움직임들이 된다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때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좀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갈 수 있도록 키워가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곳에 들어오면은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노숙으로 전락돼서 빠져나가느냐 나중에 죽어서 빠져나가느냐 근데 성공해서 빠져나가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못 빠져나가더라도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며 이분들이 꼭 돈이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작은 것들 통해서 재미있게 뭔가 스스로 좀 우리 삶을 좀 서로 돌보고 또 이웃들도 좀 돌보고 또 그래서 우리끼리 조그만 거라도 어떤 이렇게 조직이랄까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 공동체랄까 단체를 만들어 간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성공이지 않을까. 우리가 크게 외적으로 뭐 드러나서 얼마큼 실적을 올렸냐 그 통계 내 가지고 보고하는 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안에 필요에 좀 변화되고 뭔가 좀 당당해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웃의 삶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동에 살고 있고 계속 살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할 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빠져나갈 수 없다 하니까 늪이 생각났어요. 늪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씀에 네 저도 네 그거를 중점에 두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뭔가가 좀 밝아진 동네 시끄러운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학동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